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토마토 정수투자 김종수 전문가입니다. 한 주가 또 마무리가 됐습니다. 잘 대응하셨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미중 간의 좀 갈등이 유럽까지 좀 확산되는 이런 모양새가 좀 있었죠. 그리고 오늘 오후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 쪽에서 이 물가 지표 발표되면서 금리에 또 다시 걱정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되다 보니까 매물들이 좀 출회가 되면서 하락으로 마무리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종합주가 지수는 2700을 좀 하회하면서 2687로 이제 마무리가 좀 됐는데요. 대안들이 좀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같은 이런 구간에 이 차익 실현 물량들도 나오고 있지만 이 반대급부 쪽에서는 새로운 주도주를 좀 만드는 이런 단계가 진행되고 있지 않나 이제 이런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합주가 지수 2687입니다. 2687. 자, 2687. 요 전에 지수는 어디에서 올라왔었죠? 코스피 2550에서 올라왔던 시장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반등의 출발을 알렸던 자리는 2550에서 출발을 했었죠. 그죠? 그리고 2687로 끝났는데 그 전에 어디를 확인하고 갔었습니까? 2770까지 간 다음에 하락을 했죠. 자, 오늘 종합주가지수는 2687로 끝났어요. 그러면 앞으로 전략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돈들은 방향을 한번 잡으면 지속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이 돈들이 어떤 구조로 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짚고 가야 앞으로의 전략에 대해서 잘 세울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2687 조정이 나왔어요. 얼마를 확인하고 2770을 확인하고. 근데 그 전에 여러분 고점이 얼마였습니까? 2780 정도 됐었죠. 이걸 못 넘어가고 조정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2687이라는 얘기는 2780을 돌파를 못하고 나온 조정입니다. 그리고 출발을 어디서 했어요? 2550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럼 2550은 그 이전에 어디가 있었어요? 2430에서 반등이 나왔던 자리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자, 저점도 높아지고 있고 고점이 낮아진 상태에서 2687이에요. 이거 잘 기억을 하세요, 여러분. 자, 2430에서 출발했던 시장이에요. 우리나라가 50조 정도 벌었을 때의 밸류라고 했습니다. 12월 결산법인들이. 그죠? 그리고 어디까지 갔었어요? 2780까지 갔었어요. 2780까지. 그죠? 네. 고점. 자, 이번 2687은 고점이 낮아진 상태에서 2687인 거예요. 그 다음 2430, 그 다음이 얼마였어요? 2550이었죠? 고점도 낮아졌고요. 저점도 높아졌어요. 요걸 한번 제가 그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수렴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변동성이 커져.
우리가 주식들에 대한 변동성이 커진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냥 변동성이 많이 커지네. 그럼 그거의 숨은 뜻을 우리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고점도 높아지고 저점도 낮아져요. 이전 고점도 높아지고 이전 저점도 낮아져요. 확산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죠? 편차가 크다고. 자,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에 주도주가 없다는 얘기예요. 중심을 잡아주는 변동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의 차. 야, 이 주식 강력 매수다. 무슨 소리냐? 강력 매도지. 생각이 다른 사람들. 10,000원이 적정 가격인데 이 10,000원이 적정 가격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적정 가격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편차가 크다는 얘기예요. 그죠?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흩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근데 지금 시장은 이거하고 다른 형태로 갑니다. 다른 형태로 가요. 고점도 낮아지고 저점도 높아진 상태에서 2687이에요. 그죠? 그러면 고점도 높아지고 저점도 이렇게 계속 높아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렴 자리가 계속 되잖아요. 변동폭이 점점 좁아지네요. 변동폭이 좁아집니다. 자, 여러분, 변동폭이 좁아진다는 얘기는 뭘 의미를 하는 걸까요? 우리가 변동성 확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변동성이 확대가 되는 거에서 줄어들어요. 그죠? 줄어들고 있어.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예. 수렴되고 있다는 얘기는. 나 조만간 방향성 만들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오늘 종합주가지수 2687은 어떤 걸 의미를 하고 있는 거냐면, 야, 내가 그동안 대한민국 코리아 너희들 기업에 대해서 내가 밸류를 한번 평가를 해봤단 말이야. 미국 금리 인상 기조에서 인하 기조로 가는 요 구간 동안, 그죠? 트러블이 있었어요. 3월달 금리 인하 물 건너갔고 6월달 금리 인하 물 건너갔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하반기 금리 인하를 할 건데 중간에 여러 가지 중동과 관련된 이런 리스크 요인들도 많이 발생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너희들 기업들 실적을 내가 한번 매겨봤어. 반도체 실적도 한번 매겨보고 자동차 실적도 한번 매겨보고 지주사 실적도 매겨보고 금융사 실적도 매겨봤어. 그리고 바이오 실적도 매겨봤다. 그리고 배터리 실적도 매겨봤어. 이 실적을 매겨보면서 밸류를 내가 계산을 해봤는데 얘네들에 대한 서열 정리는 우리 2550까지 끝냈어. 요 구간 동안에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 배터리의 서열 정리는 끝냈다 이거예요. 반도체가 1등, 자동차, 금융지주가 2등, 바이오가 3등, 배터리가 4등. 그래서 이 구간 동안에는 사실상 비산업주도, 그죠? 4대 산업이 아닌 주식들은 끼어들 틈이 없었어요. 근데 요 시점부터 종합주가지수가 2770 하는 요 시점을 기준으로 5월 9일을 기준으로 돈의 구조가 달라진 거예요. 여태까지 중국 소비주, 화장품 나서지 마. 근데 이번에는 나서죠. 화장품 나서지 마. 근데 나서요. 수익률에 동참해. 낙폭주들 너희들 계속 신저가들 기록하고 있어. 게임주들 너희들도 이번 구간에 들어와. 그 다음 로봇 관련된 테마 식상해. 뭘로 가?
전력으로 가. 요 구간에는 코스피 종합주가지수가 2270대에서 2780, 2559로 가는 요 구간에서는 시장이 자금이 집중되는 형태로 가다가 여기서부터는 분산되는 형태로 갔던 거예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났어요. 내가 간을 봤어. 반도체 간도 보고, 삼성전자 관련된 주식과 하이닉스 관련된 주식 간도 보고, LG그룹 쪽 간도 봤어. 자동차도 간도 보고, 부품주도 간도 봤어. 배터리, 그 다음에 바이오 제약, 중국 소비주들, 음식료들, 전체적으로 딱 한번 훑어봤다 이거야. 왜? 실적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엔 내가 잘 몰랐어. 누구를 이번 구간에 주도주로 부각시켜야 될지 내가 결정을 못했어. 그래서 시장에서 허락해준 돈은 10조에서 12조에 불과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근데 지금 기업들이 하나 둘씩 실적 발표를 합니다. 엔비디아도 실적 발표를 하고, 애플도 발표를 했었고, 테슬라도 발표를 했잖아요. 그리고 화장품도 실적 발표했는데 뭐야 이거? 이렇게 좋았어? 전력기기, 호황, 밸류, 그래 자금 쏴. 로봇 자금 관련된 뺏어버려. 자동차, 야 기아보다 현대차가 우위야. 주주환원 정책 더 내세워버려. 현대차 쪽으로 자금 쏴.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서열화가 더 디테일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들에 대한 적정 밸류를 계산하는 요게 거의 마지막 단계에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적이 오픈 딱 되니까 보이는 거죠. 하반기 주도주를 어느 쪽으로 내가 만들어야 될지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오늘 저는 종합주가지수 2687의 흐름을 뭘로 봤냐면, 돈들이 방향을 이제 잡으려고 하는구나. 이게 오늘 결론이에요. 수익률 격차가 극심해질 수 있겠구나. 왜? 자금이 집중되는 형태에서 분산으로 갔었잖아요. 분산이 맞물가 되면 그 다음에 뭐로 갑니까? 또 다시 집중 형태로 가겠죠. 방향성을 조만간 잡으려고 하겠구나. 오늘 주식시장에서 보여준 흐름은 이거라고 봅니다. 이해되죠? 자, 그러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결정을 해야 되겠네요. 그죠? 어느 쪽으로 내가 자금을 써야 되지? 아니면 현금을 만들어야 되나? 종목 교체를 해야 되나? 새로운 주도주가 나온다면 종목 얼마 정도를 담아야 되지? 그 가격대는? 이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해야 되겠죠. 그럴 뭐가 필요합니까? 기준이 필요합니다.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기준이 필요합니다. 얼마일 때 내가 공격해야 되지? 얼마일 때 시장은 상방의 방향을 잡지? (2730) 자, 다시요. 얼마라고요, 여러분? 2730. 선을 긋게요.
2730을 구했습니다. 2730. 2730을 12조 이상의 자금으로 뚫어. 그러면은 따라 붙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제일 먼저 전고점을 돌파한 섹터들로. 반도체를 가지고 있어요. 반도체에서 제일 먼저 고점을 돌파한 주식을 사야 돼요. 자동차 있어요. 자동차를 전고점 제일 먼저 돌파하는 애를 먼저 사야 돼요. 바이오가 있어요. 바이오에서 전고점을 제일 먼저 돌파하는 애를 사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배터리가 있어요. 배터리는 전저점을 깨진 애들이 많잖아요. 얘네들은 60일선 제일 먼저 넘어가거나 전고점을 넘어가는 주식을 제일 먼저 추가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2730에 만약에 12조 이상의 자금이 붙지 않으면요. 어떡하죠? 하나의 손을 더 긋습니다. 올해 1월 달에 여러분들에게 매수 전략을 제시했었을 때, 그리고 이때는 2,500이었죠? 그죠? 그리고 요 구간에서는 2,500이었죠. 50주 정도 벌었을 때, 100주 정도 벌었을 때. 그럼 2,730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120조 알파는 벌 수 있겠구나. 12월 결산법인들이. 그거에 베팅 자금들이 들어오겠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자세히 풀어드릴게요. 일단 외워요. 돈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2,730을 못 넘어갔어. 그럼 여러분들이 필요한 숫자 하나 더 얼마라고요? 2,640이에요. 2,640은 뭡니까? 반도체가 바텀을 찍었을 때예요. 근데 지금 반도체가 여러분 바텀을 찍었습니까? 아니면 HBM은 호황입니까? HBM은 호황이잖아요. 바텀보다는 레벨업이 높잖아요. 그 다음 자동차, 지주사, 금융주, 저 PBR 열풍이 불기 전의 밸류입니다. 지금 기업 밸류 프로그램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기 전에 밸류라고요. 그 다음 배터리, 그 다음에 바이오. 특히 바이오 같은 경우는 금리 피해로 주가 할인이 가득했었던 자리입니다. 최저점인지는 몰라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관심도 없고. 근데 이 구간에서는 실적 갖춘 산업 1등주는 저는 사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전 이미 가지고 있는데요. 더 사. 끝. 전 더 살 돈이 없는데요. 주도주로 교체해, 종목을. 수익률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요 자리는 2,640이라는 구간은 저점은 아니에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있다면 이번 구간의 주도주가 될 수 있을 만한 섹터 쪽으로는 공격이 필요하다. 라는 의견입니다. 그럼 여기서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종목이 필요하겠죠. 종목이 필요하겠죠. 아무거나 해서는 안 돼요. 전제 조건을 깔았어요. 실적 갖춘, P, 확정치, 산업 내 1등주를 분할 매수해라. 그리고 매매해라. 2,730을 12주 이상 뚫기 전까지. 아시겠죠? 자동차는 이거저거 하면 안 돼. 현대차, 기아, 만돌 가지고서 매매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반도체, SK 하이닉스,
한미 반도체 이수페타시스는 놓친 겁니다. 이쪽은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한테 제시해드린 건 삼성전자, 솔브레인, 삼성전기, 종목이 좀 다를 거예요. LG이노텍, 동진세미캠, 하나머티리얼즈, 유진테크, 원익 IPS.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 다음에 원익 QNC. 이해되시죠? 그 다음 바이오.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알테오젠, 리가캠바이오, 삼천당제약, 에스트팜, 셀트리온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거 이외에는 안 돼요. 3반은 요거 붙은 다음에 가야 됩니다. 얘네들이 먼저 전고점을 돌파한 다음에 해야 돼요. 바이오는 ADC, 시밀러, 그 다음에 CMO 위탁 생산만 합니다. 바이오 그 생물보안법 관련된 6월 중순 본회의 상정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 배터리는요. 배터리는 60일선을 제일 먼저 돌파하는 장대 양봉 나오는 주식이 있어야 돼요. 그게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LG 엔솔이 됐든 포스코 퓨처엠이 됐든 포스코 홀딩스가 됐든 SKC가 됐든 나와야 됩니다. 그 신호가 나올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60에서 제압하는 주식이 딱 나와야 돼. 그게 시작 신호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 화장품은 지금 할 수 없잖아요.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러니까 아모레 퍼시픽이 죽으면은 화장품 관련된 주식들도 가격 조정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좀 기다려야겠죠. 게임주. 펄어비스가 전고점을 뚫어요. NC소프트, 넷마블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종목군들이 우리가 타켓으로 삼을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음 주를 지켜보는 거예요. 하이닉스는 신고가예요. 근데 삼성전자가 이번에 엔비디아 관련된 악재가 나오면서 조정이 나왔습니다. 77,200원. 잘 째려봐 여러분. 8만 원 이하는 매수인데 잘 째려봐. 77,200원을 제압하는 장대 양봉이 나온다. 그러면 소부장을 사야 됩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더 사. 제압을 못하면 천천히. 그 대안을 어디서 찾아요, 여러분? 자동차하고 바이오에서 매매하면서 기다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제가 말씀드린 이 가격대를 반드시 메모를 해두세요. 이 가격대를 제시하지 않으면 시장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시간을 끌겠다는 얘기예요. 순응해야죠. 효율적인 거래가 필요할 겁니다. 지수대 기준 제시해드렸고 종목도 알려드렸고 기준 잡아드렸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성공 투자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정은투자 김종수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